자, 우리 교재 262쪽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수상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 이제 도형의 이동이고요. 자, 이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 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 이동은 쉽게 말하면 어떤 도형들을 그 모양 그대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걸 평행 이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평행 이동 시키면 그 도형, 뭐 그게 곡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겠지. 그 도형의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다만 뭐만 바뀌는 거겠어? 위치만 바뀌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곡선,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그래프의 위치만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칭 이동은 어떤 거야? 넘기거나 회전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은 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어떤 도형을 할까? 이런 걸 할까? 이런 도형인데 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도 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넘기는 거니까 보세요. 초대형 아니야? 이 꼭점을 반대로 넘기면 꼭점은 여기 와 있을 거야. 이 점을 넘기면 여기 와 있겠지. 이 점을 넘기면 여기 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그림만큼 넘기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점대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대칭점에 대해서 주어진 도형이 어떻게 하게 된 거야? 180도 회전한 형태가 될 거야. 그치? 모든 점들을 점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같은 그림만큼 이동시키면 그때 만들어지는 도형은 원래 도형을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킨 도형이 된다. 이게 점대칭이야. 점대칭은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킨 대칭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선대칭은 자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에 대해서 그대로 접어서 넘기는 거지. 모든 점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선대칭은 그대로 접어서 넘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점대칭은 180도 회전이고요. 선대칭은 접어서 넘기는 게 선대칭이야. 그치? 자, 그렇게 도형을 이동시키면 봐봐요. 도형의 모양이 어떻게 돼? 뒤집어졌지? 바뀌기도 한다고요. 물론 이런 건 안 바뀌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니? 그대로 넘기면 이렇게 넘겨지겠죠. 대칭 이동은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 그치?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을 이동시켰을 때 도형이 어떻게 옮겨져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때? 도형의 방식에서는 계속 도형을 우리가 방정식으로서 해결하고 있잖아. 좌표 평면 위로 옮겨서 그들의 좌표와 그들의 관계식, 즉 방정식으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을 때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평행 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행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시간상. 자, 평행 이동은 자, 첫 번째 점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점의 평행 이동이야. 간단한 겁니다. X축, Y축,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어.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자. 자, 이 점을 옮길 거야.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시키면 그때 옮겨지는 이 점을 P'라 그러면 P'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X좌표가 A만큼 커졌겠죠. A만큼 그대로 변하겠죠. Y좌표도 여기가 Y인데 B만큼 수되니까 Y 더하기 B로 바뀌겠죠. 당연한 거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따라서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변형시킨 점의 좌표는 그대로 옮긴 양만큼 좌표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면 되는 거다. 당연한 거지? 자, 문제 없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물론 점도 하나의 도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을 의미할 거야. 직선이 됐든 원이 됐든 포물선이 됐든. 그치?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야. fx, y는요. 왜요?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간다.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2x y 이런 점 꼴로 바꿀 수 있고요. 원의 방정식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2차 함수 포물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운 이런 도형의 방정식들은 한쪽 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xy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반대쪽은 는영으로 만들 수 있겠죠.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반대쪽은 는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직선이든 포물선이든 원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됐지? 모든 도형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한번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잘 봐. 근데 저 점의 이동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어. 이게 fx, y라는 도형이야. 여기서는 공수를 내어줄게.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새로운 어떤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어차피 도형의 이동을 한 거는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점들이 다 똑같이 이동돼서 여기다 만들어진 거잖아. 꼭지점도 A, B만큼 해서 이 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점도 A, B만큼 해서 이 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점도 A, B만큼 해서 이 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든 점을 다 옮겨봤더니 여기 와서 새롭게 하나의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한 점을,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해도 돼. 됐지? 그러면 옮겨진 그 점이 옮겨진 점에 대한 대응하는 점을 내가 x-, y-라 할게. 즉, 요 원래 도형의 임의의 한 점을 내가 p라 그러면 그 점을 a, b만큼 평행시켜서 만들어진 새로운 곡선의 한 점을 p-라고 그러고 그놈의 좌표를 x-, y-로 할게. 그러면 나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잖아. 즉, 자, 우리 자취할 때 얘기했잖아. 이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은 이 도형 위의 점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이었죠. 어떤 도형이라 하면 그 도형에 있는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x좌표, y좌표를 찍어서 만든 게 도형이니까. 그럼 나는 이 포물선의 식이 어떻게 구해져야겠어? 얘와 얘의 관계식 필요한 거지.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맞니? 근데 이 x-y 관계식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야. 됐지? 그럼 보세요. 먼저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보자. 점의 이동이죠.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이 점이 된 거잖아. 그러면 x-는 결국 x 더하기 a로 쓸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y-는 y 더하기 b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자꾸 이항시키면 x는 뭐라 쓸 수 있어? x-빼기 a로 쓸 수 있고요.
y는 y 다시 빼기 b로 쓸 수 있죠. 자, 내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 x 다시와 y 다시의 새로운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무에서 참조하는 게 무에서 u를 참조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요 식이 있죠. 요 식을 이용해서 얘들의 관계식을 만들 거야. 근데 요 식은 x와 y라는 이놈들의 관계식이잖아. 그치? 나는 x 다시와 y 다시 관계식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x는 x 다시 빼기로 바꿀 수 있고 y는 y 다시 빼기로 바꿀 수 있잖아. 즉 요 놈의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생겨? f x 대신에 x 다시 빼기 a y 대신에 y 다시 빼기 b는 0이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이 식에는 x, y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이 식에는 x, y가 사라지고 뭐가 있어? x 다시와 y 다시만 나오지. 누구의 관계식이야? 얘와 얘의 관계식이지. 따라서 얘를 이 보물선의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네. 뺏어온 거야. 그치? 맞지? 이게 평행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결국에 이 다시는 왜 찍었냐? 여기도 그럼 x, y가 쏘고 싶은데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찍은 점이잖아. 도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 자체, 이 점도 하나의 새로운 도형이니까 이 도형의 한 점을 x, y라고 두시면 도형의 방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결과적으로 자, 요런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x축 방향을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b만큼 변형시켰더니 f x 빼기 a, y 빼기 b는 0으로 바뀌었어요. 어디가 달라졌냐?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갔네. 점을 이동시킬 때는 당연히 좌표니까 이동시킨 만큼 그대로 x축 y 좌표에다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도형을 이동시켜 보니까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도형을 옮기니까 x가 x 빼기 a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가더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y축 방향으로 b만큼 했더니 y 뒤에 부호를 바꿔서 y 빼기 b로 들어가더라는 얘기야. 그게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이한 점이야. 결국 봐봐,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그 이동의 결과가 점의 이동이냐 도형의 이동이냐에 따라서 어때? 형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내가 평행이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 옮겨지는 게 점인지 아니면 점이 아닌 도형, 즉 직선이나 보물선이나 원인지를 파악해서 점이라면 그냥 이동시킨 만큼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점이 아닌 도형이라면 어떻게 한다? 이동시킨 만큼의 부호를 바꿔서 x, y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지? 자, 직선도 괜찮고 포물선도 괜찮고 원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포물선을 들었지만 원이라고 직선이라고 다르겠니? 똑같아요. 됐지? 자, 저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우리 책에서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냐? 점의 이동에서는 플러스 a 플러스 b 붙는 거를 색칠해 놨고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붙는다는 거를 색칠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바로 문제 볼게요. 르르릉 1번 평행이동 x, y가 x 빼기 3, y 플러스 2로 옮겨지는 이동에 의해서 어때? 마이너스 1,a가 어디로 옮겨지더라? b, 마이너스 1로 옮겨지더라? a, b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지. 순수상대니까 점의 이동이야. 그러면 x축 방을 얼마 옮겨진 거야? 그대로 보셔야겠지. 마삼. y축 방을 얼마 옮겨진 거니? 플러스 2만큼 옮긴 거야.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이동이니까 x축 방을 얼마 옮겨진 거야? 마삼. 따라서 점의 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3에서 얼마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자, 마찬가지로 y축 방으로 2만큼 했으니까
A에다가 2를 더하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A 플러스 2가 얼마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나오니까 따라서 A도 얼마 되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점의 이동은 이거네. 두 번째 거 볼까요? 마 3,1을 2, 마이너스 옮기는 이동에 의해서 마 1, 마 3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점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은 얼마큼 간 거야? 5만큼 커졌죠? 플러스 5만큼 이동된 거고요. Y축 방향은 2만큼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동되더라고요. 그럼 똑같지? 자, 이때 X축 방향은 5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 온다면 얼마? 4. 마이너스 2가 얼마? 마이너스 5. 점의 이동은 15. 자, 반대쪽에 있는 필수제 2번 한번 보실게. 밑에 유제도 시원이가 지금 해보시고요. 자, 2x 마이너스 my 빼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병행이동 시켰더니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 되더라. mn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이건 뭐야? 직선이잖아.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도형이동이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기식을 직접 한번 써볼게. 됐죠?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서?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x 뒤에다가 부호 바꾼 걸 써주세요 그랬죠? 식에 등장하는 모든 x는 다 x 빼기 3 써주셔야 돼요. x 자리를 x 빼기 3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빼기 m 다 그만두고요. y축 방향은 m만큼이니까 y 뒤에 못 쓴 거야. y 빼기 n이야. 그냥 뒤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y 자리를 y 빼기 n으로 써주셔야 된다고요. 더하기 4 마이너스 m은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옮긴 게 니기 때문에 얘 둘이 어떻다 결국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전개하면 2x 빼기 m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n은 마이너스 n 은영이 되겠죠. 자, 비교합니다. 아하, n은 얼마다? 3이네. 자, 그 다음에 n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n 빼기 3 한 개 1이네. 3n은 마이너스 5는 y 플러스 5 6 따라서 n은 2. 그치? 병행이동된 식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그냥 눈 뜨고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치? 2-1번 맞아볼게. 자. x, y를 x 더하기 p, y 더하기 3p로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y는 2x 더하기 3이 y는 2x 빼기 3으로 옮겨질 때 p는 얼마냐 물었어요. 자, 구분할 때 뭐라고 했어? 점의 이동인지 도형인지 뭐라고 그랬죠? 위에 쓴 거는 점의 이동이야. 맞지? 밑에 거는 도형의 이동이야. 부호가 바뀌는 걸 조심하세요. 자, 위에서 보니까 아하, x축 방향을 얼마큼 옮긴 거야? 플러스 p만큼 옮긴 거지. 점의 이동이 있는 그대로 봐야죠. y축 방향을 얼마큼 옮긴 거야? 플러스 3p만큼 옮긴 거야. 그러면 얘 직선을 이렇게 옮긴 게 니란 얘기지? 직접 옮겨보자. y축 방향으로 3p니까 y 대신에 도형이동이야 빼기 3p 더하기 2 x축 방향으로 p니까 x 대신에 x 빼기 p 얘가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2p 넣으면 플러스 3p 플러스 p 더하기 3 자,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p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칠 수 있겠죠. 점과 도형이동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자, 이번에는 원과 포물선이죠.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 x, y를 x-5, y 플러스 1로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a는 0이 어디로 옮겨지더라?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은 16으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그럼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해보자. 아하, 위에 점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긴 거라고요? 마이너스 5만큼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긴 거라고요? 플러스 1만큼 옮긴 거겠죠. 그러면 그대로 옮기자는 얘기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니까 어떻게? x 대신에 x 플러스 5의 제곱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x 대신에 x 플러스 5 마이너스 6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0. 자, 이거 연락에 정리해서 정리하면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막상 쓰기 썼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뭘? 얘를 그냥 표준으로 바꾸면 좋겠네. 그치? x가 계속 막 y가 되면 나올 때마다 바꾸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는 게 더 일이잖아. 어차피 이쪽 표준이니까 또 표준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9, 13 썼죠. 그러면 13 빼기 a가 되겠네. 됐지? 이래놓고 이제 이동시키자. 얘를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 플러스 5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5 빼기 2의 제곱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들어갈 거야. 그렇지? y 마이너스 1 빼기 3의 제곱 그러면 x 더하기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3 마이너스 a야. 그럼 둘이 비교할 거 얼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고 13 빼기 a가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봐. 아까 했지? 평행 이동시키면 도형의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위치만 바뀌는 거지. 즉 원을 여기 있던 원을 평행 이동시키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원이 새로 그려지겠지만 원의 크기, 반지름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뭐만 바뀌냐? 중심의 좌표만 바뀌고 거기다 똑같은 반지름의 원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 옮겨진 원의 방정식을 방정처럼 구해도 좋겠지만 뭐 해도 괜찮냐? 결국 중심만 달라질 거니까 중심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의 이동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복잡한 식으로 가는 거다. 따라서 원래 중심이 얼마야? 원래 중심 2,3이지. 그지? 그게 옮겨진 중심 얼마더니? 3, 마이너스 b지. 이 중심이 요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x축 방향은 마이너스 5니까 지금 점의 이동이죠. 따라서 얼마야? 2에서 5를 빼서 마 3이 나온 거야. 맞지? 또 3을 y축 방향 1만큼 옮긴 거야. 점의 이동이니까 얼마야? 3에다가 더하기 1한 거죠. 그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b가 된 얘기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입니다는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 훨씬 더 편하죠. 두 번째는 자, 옮겨져도 반지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원래 반지름의 제곱이 누구요? 옮겨진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 되니? 얘지? 옮기기 전과 옮기기 후의 반지름과 반지름의 제곱은 똑같아. 따라서 13-a는 16이랑 같아요. a는 얼마다? 3이라서 이거랑 똑같은 게 훨씬 더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2차식을 다룰 필요 없이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원의 평이동은 다루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해도 되는데 어느 쪽? 이쪽이 편하다. 그래서 원의 평행 이동은 원의 중심만 옮겨주시고 반지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물선도 있잖아. 포물선도 있잖아. 이거. 뭐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뭐가 바뀌어? 위치가 바뀐 거잖아. 그 원에서는 그 가장 특징이 되는 점이 중심이라는 점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포물선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점이 뭐 있어? 그치? 포물선에는 꼭지점이라는 점이 존재해. 그러면 꼭지점이 어떻게 옮겨지느냐 알면은 평행이동 쉽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겠네라는 얘기야. 그치? 포물선은 꼭지점의 이동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야. 옮겨줘도 뭐야? 포물선의 폭은 달라지지 않지? 이차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로지 꼭지점의 좌표만 달라지겠다는 얘기. 자, 포물선 문제가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지? 2-번. 2-번 제가 풀겠습니다. 공간이. 포물선 y는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옮겼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되더라. 됐죠? 이런 거 겹쳐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되더라는 얘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a, b만 옮겼으니까 얘를 옮기면 y 대신에 y 빼기 b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라고 옮기면 되겠지. 맞지? 근데 뭐 해도 돼? 꼭지점의 변화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꼭지점 보려면 이걸 어떻게 돼? 완전적으로 바꿔야겠죠.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의 꼭지는 얼마야? 0,0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마3, 마이너스 1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죠. 꼭지점도 점이니까 x축 방향을 얼마큼 한 거라고요? 마이너스 3만큼이야. y축 방향을 얼마큼 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된 거라고요. 그럼 AB가 마3, 마이로 금방 구해지겠다. 포물선도 원과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평행이동은 절대로 모양의 변화는 없어요. 위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지? 특징할 수 있는 점들 가지고 푸는 게 더 편하다.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모양이 아까처럼 대신 것처럼 뒤집히면 어떻게 돼? 꼭지만 보면 되니? 아니지. 꼭 포물선이 뒤집혀버리면 2차 계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꼭지만 가지고는 절대 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물론 원은 어때? 원은 뒤집혀도 달라지는 게 없지. 원은 평행이동이 대칭이동인지 무충분한 합창, 그냥 중심까지 풀어도 괜찮아. 근데 포물선은 대칭이동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칭이동 부분에서는 꼭지까지 푸는 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 됐지? 이거는 항상 중심으로 먼저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은 정리를 했고요. 남은 게 이제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평행보다 조금 더 할 얘기들이 많아요. 자,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그리고 좀 마칠게.